청와대가 조국 수호에 대놓고 나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번 이 논란인데요. 이게 이런 거예요. 청와대가 어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그 국민청원이 뭐 이제 들어와 있었던 게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근데 그거를 자 김민지 기자, 국민청원 들어온 걸 청와대가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권위에 뭐 전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원의 내용이 뭐냐면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저지른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인권위가 좀 조사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청원인데요. 이게 20만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어제 답변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밝혔어요. 이런 청원 내용을 우리가 인권위에 송부했습니다. 그것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인권위로 송부를 했다. 이렇게 내용을 밝혔어요. 논란이 일자 이것은 뭐 절차에 따라 한 것이다라는 것도 강조를 했는데 어제 청와대의 답변 어떻게 했는지 일단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송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청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청와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온 거니까 그것을 인권위에 조국 일가가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이거를 국민인권위원회에 청와대가 송부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국 구하기 인권이 끌어들여서 윤석열을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자유한국당은 조국 임명 철회 청원은 그렇게 무시하더니 조국 구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양새가 우습다 못해 기가 찰 지경입니다. 바른미래당 청와대가 무엇 때문에 이 시점에 인권위에 송부를 하는 겁니까? 뭔가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 조만간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 조사 착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만에 하나 인권위가 이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진행 중인 조국 검찰 수사, 진행 중인 조국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인 건데요. 우리 이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이 논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은 그동안에 참 조국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을 텐데 이 윤석열 총장 수사가 워낙 강력하게 제대로 짚어나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검찰개혁이란 이름을 걸고 손발을 다 자르면서 이제 수사도 이제 진정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요 시점에 타이밍을 내서 발표를 하고 조국을 이제 살려나가자 뭐 이런 타이밍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난 저 청와대에 있는 분들의 어떤 그 인식이라든지 국정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해도가 떨어진다. 예, 그 가령 정치 진영으로 해서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정부를 맡으면 정부는 국민 전체를 보고 또 그 안에 헌법과 각종 법령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건데 자기들의 어떤 그 생각이 그냥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난 이게 맞겠다 싶으면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일을 막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거 인권위 쪽에 해가지고 조사하도록 만들면 되겠네 하고 그냥 던져준 것 아닌가. 그러다가 내부에서 이거는요 저쪽 독립기관이고요 이러면 형평성과 독립성 이런 거 문제가 됩니다라고 하니까 잘못된 그런가 하고 다시 반성받은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 사례뿐이 아니라 다른 사례들도 청와대에서 일하는 거 보면 그냥 막 지릅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 비서관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비서관들이 그런 부분은 약하거든요. 국가의 공적인 절차,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절차가 다 있는데 그게 무시되는 게 너무 많아요 보면. 근데 보면 제가 시청자 여러분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 관련돼서 이제 뭐 뉴스가 하나 지금 떴어요. 그래서 이걸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제 국가인권위에 조국 일가가 인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이 국민청원과 관련해서 인권위에 조사해달라 이런 협조 공문을 청와대가 송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까지의 뉴스였어요. 조금 전에 경향신문인가요? 거기에서 기사를 좀 띄웠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가 이렇게 밝힌 거예요. 자,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 다시 한번.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인권위 측에 알려와 저 문서를 반송 조치했다. 따라서 조국 일가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런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 의원님?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지금 인권위에서 말한 대로 이게 착오였다면 그래서 반송을 한 거라면 어제 발표를 대통령 디지털 소통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예. 그것도 대통령 실장의 이름으로. 명의로. 이 사람 징계해야죠. 허허. 세상에 이런 아마추어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아이고. 하는 일인데. 예. 그런데 조금 전에 해석하셨듯이 그게 아니고 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빚이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빚이라 그랬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또 조국 법무장관이 기여한 바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거든요. 예. 어떤 그런 일련의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이 돼서 대통령 실장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인권위에 송부했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반송한 것이라면 역시 그것도 책임져야 되거든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거 20만 명 넘었다 그래갖고 딱 아주 당당하게 인권위에다가 넘겼다가 다시 반송했다는 것인데 물론 이게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이 윤석열 그 3대 의혹 수사팀 있지 않습니까?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해체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을 청원. 지금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데 단 일주일 만에 13만 명이 넘었거든요. 몇 명 됐나 그러면은 모르겠네요. 13만 명 넘었다고 어제 기사가 떴으니까 오늘은 더 많겠죠? 그럼 이거 20만 명 되면 수사팀 해체한 거 다시 반대하는 국민이 20만 명 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해진 거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식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행태를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가 아하.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것. 아까 대통령께서 신뢰 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신뢰에 금이 간다 하여 뭐 그렇게 개의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도 알겠습니다. 않지만 참 개탄스러운 일이겠죠. 자, 정 의원님 말씀 주셔서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PD한테 물어봤어요. 윤석열 수사팀 해체하면 안 됩니다. 이거 국민청원 몇 명인지 아마 보니까 어제 저희가 전해드릴 때 15만 명이 조금 안 됐었거든요. 지금 몇 명이라고요? 18만 9천 명이랍니다. 18만 9천 명이 국민청원에 참여를 했답니다. 윤석열 수사팀 해체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청원을 동의한 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연일 진보 진영의 학자인 진중권 교수가 연일 진보 진영을 저격하고 있죠. 자, 진중권 교수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깐 듣고 오시죠. 진보가 뭐가 됐냐면 거의 기득권이 돼버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제가 신뢰했던 사람들을 좀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존경했던 분들 존경할 수 없게 되고 의지했던 정당도 믿을 수 없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사실 윤리적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제가 조국을 편들면은 친구 와서 편든다고 욕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놈이지. 내가 조국 국위를 비판한다고 하면 뭐냐면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럴 거죠. 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또 욕을 먹어요. 뭔가 이슈에 대해서 다 이빨 소리를 하더니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내가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나보고 어쩌라고. 국아, 너는 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니? 이게 진중권 교수가 조국 교수를 향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조국을 인권위에서 이런 거예요.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조국이라는 사람을 인권위원회에서 한번 세척을 한 후에 선거에 내보내서 명예를 회복시킨 뒤 대선 주자로 리사이클링, 재활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때까지 지지자들의 신앙을 계속 뜨겁게 유지시키려면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진중권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요, 이게 인권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국 일가 인권 침해 조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게 아니랍니다.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따져서 필요하면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조국 관련된 인권 침해,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김민지 기자. 청와대가 어제 그러면 자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한 날 누군가가 인권위원회
취임했다? 이건 또 무슨 얘기? 네, 때마침 인권위에는요, 어제 청와대의 전달을 받은 날 공교롭게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판했던,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박찬훈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인권위 상임위원회 취임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분이죠? 때마침 공교롭게 이렇게 됐는데요. 박 교수는요, 민변 출신이고요. 또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줄곧 내왔고요. 또한 그런 이제 인물인데요. 조국 전 장관이요, 이 박 상임위원의 SNS에 좋아요 이런 그거를 버튼 눌렀다, 이런 사실도 좀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인권위가 뭐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글쎄요, 만에 하나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된다면 또 좀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인권위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누군가가 자정 넘어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 문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